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는데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와 관련된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 지금 1개월가량 보고 계신데 4% 정도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죠. 천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설 수 있을지 혹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일지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강영현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영 부장입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장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특별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국채금리,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조금 불안 심리를 겪었던 것도 같고, 실적 시즌 돌입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을 비롯해서 실적주들이 이미 상향된 실적치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연준 의장이 좀 시장을 안정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설마 이게 이렇게 인플레 지표가 높게 나오고 소비 지표가 높게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보면 조금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본다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 테슬라,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60% 이상 높아진 실적에 대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냐, 3분기까지 가면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상원에서 인프라 관련된 법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당파들이 투표안을 표결을 붙일 겁니다. 21일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민주당 상원, 하원 의원들만 얘기를 했던 3.5조 달러에 대한 부분도 21일, 그 다음에 지금 초당파에서 내놓은 1.2조 달러에 대해서도 20일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60% 이상이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요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신다면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표 관련된 부분에서는 부동산 지표하고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시기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없는 과정에서 조금 지수가 흘러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지,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딱히 주도주는 없잖아요. 종목별 슬리머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소재주를 중심으로 그래도 약간은 선전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네, 전형적인 종목 장세입니다. 그나마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것들이 조금 매기를 가져오면서 조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좋은 주식들도 시세 흐름을 그렇게 길게 만들어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고 실적이라든가 뉴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을 챙기는 흐름들로 간다고 하면 조금 먹을 거는 지난주 혹은 6월 중순 이후에 벌어지는 장세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큰 추세를 가지고 쭉 연결을 해서 갖고 가는 그런 흐름들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산발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주식시장을 흔드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세 업종을 조금 살펴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았던 거죠.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납품이라든가 수주라든가 하는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SDI가 대형 전지 쪽에서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사세가 그렇게 확장적인 부분들은 없었었는데 이번에 유럽 업체와 글로벌 4위 업체와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동아기업 같은 업체들이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LG 화학이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SDI 같은 센 업체들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한 강세가 맞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세로만 본다면 한국 업체들이 수주를 급격하게 받게 되면서 셀 업체들의 수익성은 낮아지겠지만 어쨌든 재료와 소재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고려아인 같은 업체들은 이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그런 신규 산업에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이 신규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IT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들 이런 것들이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싸고 좋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M&A 대상이 된다든가 지분을 태운다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좋은 어떤 그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퍼지면서 그런 쪽에서 조금 매기가 있었고요. 보합권을 유지하고 이제 조정을 마무리로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조금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이게 장마가 지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건설이라든가 철강들은 비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목요일 대형 건설주들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이 재건축 재개발이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 쪽 공사가 수주해서 바닥권을 탈출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델타 변이가 나오는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정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항공이나 여행 관련된 주식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롯데관광개발이라든가 대한항공 같은 업체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 그리고 마지막 유상증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자금을 넣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기를 비롯해서 수익성은 유지한 상태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여객 사업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여의도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조금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그냥 콘서트나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플랫폼이 확장이 되면서 메타버스라든가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같이 연결이 되면서 어떤 산업의 전방 자체가 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매기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엔터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그 음악적인 파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이브나 이런 것들은 그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을 가진 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YP라든가 SM이라든가 YG엔터도 다 같이 좀 강세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주일 동안 주 초반에 오른 다음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행주들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빠지는 과정에서 주간 조정폭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큰 폭이 크지는 않았었는데 주 말로 들어가면서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해외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업종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고 고점 대비 15% 정도 업종 전체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신규 매수세를 비롯해서 기존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시 물타기 전략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하게 되면서 조금 바닥세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이 좀 관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ADR 지표를 한번 보시면 상승 종목수 그리고 하락 종목수의 비율 이런 부분에서 75 정도 되면 시장이 조금 풀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은 몇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개인 투자가들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ADR 지표를 보시면 지금 75에서 85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은 전반적인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숫자의 종목들 수가 많다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올려놓고 떨어지면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지수보다는 종목별 흐름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 지표가 어떻게 될 거냐 혹은 뭐 업종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하고 종목을 찾아 들어가는 흐름보다는 그냥 종목들을 먼저 세팅하고 그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기다렸다가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 그러니까 종목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되는 흐름에 초점을 맞추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을 보자면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동향을 보자면은 코스피는 0.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2%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7월 1일부터 지금의 동향을 보자면은 크진 않지만 911억 원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이 2,962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 걸까요? 네, 연기금이 그동안에는 코스닥을 좀 매매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만 좀 저거 하고 예전에 우리 몇 달 전에 상황을 보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코스닥을 매도를 하는 걸까라고 하면서 하루에 수백억, 수천억씩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흐름들이 바뀌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코스닥을 직접 연금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체감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럴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이라든가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 매크로 지표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한국의 대형주들은 어쨌든 상단이 막혀있는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실적을 따박따박 내면서 실제로는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좋은 주식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은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투자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매기가 변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어떤 좋은 호재들, 지금 컨테이너, 상하이에 출발해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는 그런 컨테이너선들이 굉장히 선가가 올라가고 있는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중공업이라든가 은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을 빼놓고는 계속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속적으로 사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솔루스 첨단소재라든가 SK IET, 코스모 신소재 같은 우리나라 증설에 관련된 배터리 업체 증설에 관련된 중소형주를 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업종에 포함되기보다는 종목 자체가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 종목들로만 본다면 제가 조금 솔티를 잠깐 해봤는데요. 상하 프론테크라든가 HB 테크놀로지라든가 BH 이런 것들은 HB테크나 BH 같은 경우는 OLED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에코프로 이거는 리사이클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에코마케팅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의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이런 업체들도 실적은 대부분 다 잘 나오는데
멀티플을 추가적으로 상향시키기에는 기관 투자가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고요. SNS텍, 요거는 비메모리 쪽에서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 기술력이 있는 업체죠. FST와 같이 소재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런 쪽으로 사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산화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수출 주도 업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국내에서 육성해야 될 중소형주라든가 그것과 관련된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연기금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시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트를 점검해 보고 있는데 우리의 포트 지금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 혹은 또 교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올라가면 방송이든 어쨌든 올라간 종목들은 전부 팔아주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실적들이 조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쥐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임플란트 관련된 주식들이라든가 백신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체들은 고점에서 빠져서 저점, 그러니까 사실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게 설명해서 전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보시는 부분들, 그리고 고점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낙폭이 충분한데 실적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은행이라든가 건설 같은 부분들은 지금 조정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제시드렸던 부분이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를 동시에 갖고 가는 그런 이벤트를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한은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생명보험 관련된 주식들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거는 자이언트랩이라든가 알체라든가 하는 것들은 장중에 수요일, 목요일로 지나면서 고점을 뚫고 금요일 날은 좀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 중에서는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고 지표로 본다고 하면 해외에 있는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하이브라든가 알체라든가 자이언트랩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빠지고 있던 철강 가격, 그리고 중국에서 빠지고 있었던 철광석 가격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성수기를 진입되는 3분기 건설, 조선, 어쨌든 철강 이런 쪽에서는 3분기를 대비해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사이클을 가지고 가는 은행 철강 업종들은 15% 정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진입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20-30% 올라가는 것들은 위점에서 팔아주고 다시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 다시 매수에 들어가서 다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지난번보다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도 시간 관계상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드라마 관련돼서 사마네트웍스 뉴 같은 거 한번 잘 보시고요. 게임 관련된 거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외국계 리포트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50% 이상 올렸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는 어쨌든 게임주 중에서는 확장성이 가장 좋은 게임이고, 지금 게임 스토어에서 랭킹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이번 주는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